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를 통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관세 노이즈는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실적 장세, 지난주부터 사실 실적 장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피크에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네. ETF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가 된 이후로 지금 4월은 뭐 일시적으로 반등 구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S&P 500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ETF 시장에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뭐 수익률 상위와 하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월 말에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부분이 바로 미국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었는데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4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뭐 미국 관련된, 특히 미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ETF들이 지금 수익률 상위에 올랐고요. 다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수익률 1, 2, 3위 부분인데요. 특히 1위와 3위는 이제 타이거 조선 탑10,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와 같이 조선 관련된 ETF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수익률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2위에 플러스 태양광 ENS, 진짜 태양광은 되게 오랜만에 수익률 상위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 지수들보다도 더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또 양자 컴퓨팅도 오랜만에 지금 수익률 상위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위 종목들은요. 네. 사실은 하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시면은 지금 하위에 1위에 오른 게 이제 플러스 글로벌 방산인데 마이너스 3.29%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ETF 같은 경우 연초 이후 지금 50% 가까이 상승을 한 이후에 대단하네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거고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시적인 뭐 차익 실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률 하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래도 좀 따뜻했던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하위권마저도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태양광과 관련된 ETF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태양광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태양광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전통 에너지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태양광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관세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동남아산으로 둔갑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최대 3,400%의 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양광 업체들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뭐 여기 한 가지 좀 더하자면은 뭐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그동안 이제 전력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었는데 이걸 삭감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졌고요. 한 가지 지금 그 ESS라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 시스템인데 그 전기차 외에 배터리를 가장 크게 쓰는 부분이 바로 이 ESS 부분인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배터리 부분을 좀 규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태양광과 이제 ESS 쪽이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쪽도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조선은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 조방N, 조방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조선 방산 엔터. 조선 방산 원자력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정권의 관세 무풍지대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조방원, 조방엔 이런 단어들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뭐 가장 선두에 있는 조선 방산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세 무풍지대로서 계속해서 요즘에 국내장은 지금 조선 방산을 제외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계속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향후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올랐던 부분은 이제 미국 해군선 장관이 최근에 이제 방한 계획을 좀 발표했고 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알려지면서 조선업이 더욱더 탄력을 좀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뭐 방산과 결부해서 결국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조선 강국들과 계속 미국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밝히면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ETF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ETF에 관심이 많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개인 순매수 상위를 제가 자료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참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네. 여전한 미국 사랑, 그러네요. 여전한 미국 대표지수 사랑,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자금의 성격이 있지만 이게 퇴직연금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미국 대표지수형 상품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에 보시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여전히 상위에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5위에 올라 있는 코덱스 200, 우리나라 대표지수도 오랜만에 지금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배당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지금 9위에 올라 있는데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인데 테슬라 요즘 뭐 노이즈 너무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더치 활동을 중단을 하고 이제 테슬라를 복귀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식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순매수 상위에도 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관세 분쟁이 불거져 나오면서 미국 자산을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운용 시장에서 보자면은 셀하는 셀 US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잠잠해졌는지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잠잠해지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사실 채권 매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반대로, 네. 그런데 지금 채권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영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자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자금 흐름 동향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급부로 그러면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ETF 자금 흐름 동향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주식시장 시총 중에서 이제 각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했고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고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는 부분인데 우측의 끝쪽을 보시면 2025년 이후를 보시면은 뭐 그래프에서 큰 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미국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주식에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규모 기관 자금들은 상당수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네요. 있고요. 예, 특히 유럽은 지금 주식과 채권 연결지어서 지금 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지금 중국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 수익률을 보시면은 연초 이후 수익률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붉은 선인데요. 키움 독일 닥스 ETF가 연초에 지금 16.65%가 올랐어요. 독일이 좋죠. 네. 그 유럽 중에서도 결국 독일 같은 경우에 뭐 EU에서 가장 이제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3월에 지금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한번 펼쳐볼게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ECB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빠른 투자자분들은 독일 증시에 투자하는 저희 키움 독일 닥스 ETF가 국내에 상장되는 유일한 ETF인데 굉장히 빠르게 매수를 이어나가고 계시고 안타깝게 국내에
유럽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유럽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이 또 중국과 관련된 테크주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과 관련된 테크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자산과 관련된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출시를 또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ETF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트렌디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좀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테크주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는 일단은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상장되었던 상품들인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샤오미, 바이두 같은 중국 대형 빅테크들을 담고 있는 상품들인데 수익률 계속 좋았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는데 최근 한 달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 미국 관세 집중 공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개월이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항생테크 ETF에 연결해서 사실은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상품들이 5월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은 아직 안 됐는데 펀드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삼성에서는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래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테크 탑10 ETF를 준비를 하고 있고, 타임폴리오는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딥시크 이슈만으로 사실 테크주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추가적인 좀 상승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좀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앞선 시간에서도 중국의 관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5월부터 굉장히 긴 연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대한 계속해서 진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ETF가 지금 키움 차이나 내수소비 탑 CSI ET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내수와 관련된 50개 종목을 투자하는 ETF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월에는 좀 가격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기대되는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